ESG, 요즘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ESG가 어떻게 전 세계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됐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수많은 중소기업에게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그냥 대기업이나 챙기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젠 이걸 못하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요, 이건 그냥 잠깐 유행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뒤덮는 거대한 규제의 파도라고 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2023년에 EU가 탄소 국경세라는 걸 시작하더니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는 자산 1조 원 넘는 기업은 무조건 공시해야 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2020년이에요. 이때부터는 EU 규제가 중소기업한테까지 내려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이 확 넓어집니다. 이거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 모든 변화를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 바로 탄소 국경세, 영어로는 CBAM이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유럽연합이 너희 나라에서는 환경 규제가 약해서 탄소 막 뿜으면서 물건 싸게 만들었네? 그럼 우리한테 수출할 때 세금 더 내. 이렇게 탄소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량 줄이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주 직접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국제 규제가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우리나라의 작은 부품 공장에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이죠. 네, 바로 이 질문. 아니, 브뤼셀에서 만든 법이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작은 부품 회사까지 영향을 줘? 이게 진짜 궁금한 점이잖아요.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과정은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입니다. 그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1단계, EU 같은 곳에서 너희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없는지 다 확인해 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럼 2단계,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이 법을 지켜야 하니까 자기들 협력사 규정을 싹 뜯어 고쳐요. 더 빡빡하게요. 그리고 3단계, 이 새로운 기준을 협력사들한테 쫙 내리면서 이거 지키는지 감사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 이 대기업에 부품을 대던 우리 중소기업들은요, 계약을 유지하려면, 살아남으려면 갑자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다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압박이 연쇄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막막하죠? 그럼 우리 중소기업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복잡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행 가이드인데요. 이 복잡한 그림, 이거 다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가이드가 그냥 책상에서 만든 게 아니라 ISO 2000 같은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상황에 딱 맞춰서 만들어진 아주 실용적인 로드맵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자, 지금 당장 이걸 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도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ESG 실천 목록을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ESG 중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뭘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60%가 환경이라고 답했어요. 압도적이죠. 사회나 지배구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탄소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화학물질은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또 에너지는 아껴 쓰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은 S,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건 주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없게 만들고 또 고객들 개인정보 잘 지켜주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안전한지 보장하는 것, 이게 다 S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G, 지배구조입니다. 이건 회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요. CEO가 직접 ESG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뇌물이나 부정부패 막는 정책은 기본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회사만 잘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협력사, 그러니까 우리 공급망에도 이 ESG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책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기업들 이야기만 쭉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모든 게 사업 안 하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6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미국, EU, 중국이 전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 2030년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이 매년 물어야 할지도 모르는 세금이에요. 이 돈 기업들이 그냥 혼자 낼까요? 아니죠. 결국엔 제품 가격에 녹아들어서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ESG는 이제 더 이상 기업들만의 숙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의 정의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물건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환경과 사회까지 책임지는 회사가 진짜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결국 ESG는요, 미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자격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기업은 살아남고 새로운 기회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떤 기업이 뒤처지게 될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